네, 아쉽다. 목소리가 좀 낮죠? 예. 역시 좀, 어제는 푹 잤어요. 예. 잠이 보약입니다. 예. 잠을 잘 자면,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잠을 못 자면 인생은 불안한 거죠. 예. 예전에 피천득 수필가죠. 시인이라고도 하고, 2년에서 나온 얘기죠. 잠을 못 자면은 불행한 거다. 독재자들은 잠을 못 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천득. 금화 피천득이죠. 금화라 그러죠. 비단 금자에 그 어린아이 아자에서 금화. 비단 옷을 입은 아이죠. 그 나이 많은 어린 시절에, 그 조선시대 때 쪽에 유치원 다녔고 막 그랬으니까 참 부잣집 자식으로 이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좋은 건 어떻게 보면 순수성을 잃지 않은 거. 좋았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피천득 교수님이죠. 서울대 영문과 교수고, 그 딸 이름이 피서영이죠. 참, 아무튼 대한민국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뭐 윤동주 다음으로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우리 대한민국이 참 지금 홍역을 알고 있는데, 잠실에서는 계속 지금 저렇게 봉쇄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 내에서 선거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뭔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불안해지는 나라가 있죠. 자기가 이제 다리가 저린 거죠. 혹시나 또 뭐 걸리지 않을까. 옛날에 또 뭐 우리 선관위 연수원에서 뭐 또 하던 거 또 잡혀간 거 그거 가지고 또 뭐라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런, 그것도 지금 좀 규명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지금 정확히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뭐 얘기하다 마는 거잖아요, 그거. 그 선관위 연수원인가 거기서 잡혀간 99명? 99명의 그 사람들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뭐 없을 수가 없죠. 제가 중국이라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뭐 중국이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국가 간의 생존이죠. 생존을 위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어쨌든 해양 세력이라고 하죠, 보통. 일본이든 미국 이런 나라들의 영향권에 들어가면 결국은 대륙 안으로 진공해서 들어온다. 예전 그 중일 전쟁 때처럼 결국 다 뺏기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중국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전면전으로 갔을 때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한반도 내에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있어줘야 순망차이라고 하죠. 북한이든 뭐 남한이든 간에 한반도에 있는 정부 자체가 반중 정부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골몰을 썩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이 반중 정부, 반중 정당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없잖아요. 네, 없죠. 근데 이제 뭐 태극기대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중국 입장에서 반중 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권성동이네 뭐네 뭐 권영세네 이런 사람들은 다 친중 성향이기 때문에 뭐 국힘이라도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크게 부담이 덜한 거고, 또 뭐 그렇지 않은 거의 없는 것 같아. 뭐 장동혁 정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반중이 아니겠나 싶은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도 장동혁이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뭐 되게 세다 강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좀 중국에 약간 좀 유화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세훈도 약간 보면 좀 합리적인 분위기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걔도 뭔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친중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나경원도 그렇고 다들 뭐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각을 안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의외로 한국 내에 있는 보수 정당이라는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너무 온화한 거죠. 상당히 온화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예? 요 부분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미국 입장에서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은 물론 이해는 하겠죠. 왜냐면 뭐 너희들이 뭐 중국 앞에서 밥 먹고 살려면 앞에서 너무 또 모난돌인 것처럼 정맞으니까 그러고 있겠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살다가 금요일 어디야 여름방학 때 제가 항상 그 대구 봉덕동에 있는 저희 큰 집에 가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때만 해도 큰형 작은 형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들 뭐 대구에서 수재 났다 그래가지고 다 서울법대 간다고 막 그랬는데 아시잖아요. 원래 또 그러다 보면 또 다 어디 경북대 가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가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맨날 물어보는 게 아빠가 좋냐, 큰아버지, 큰엄마가 좋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 물어보면 큰 집 가면은 큰엄마, 큰아버지가 좋다 그러지. 예, 집에 오면 뭐 큰 집 어땠어 그러면 아유 뭐 집이 훨씬 낫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든 그 나라든 그 앞에 가든 그 앞에 나라한테 또는 그 나라에게 좋은 얘기 해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란 말이야. 특히 한국인은 더 그래. 왜 한국인은 더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되게 큰 곤조가 없어요. 보면 제가 봤을 때 제가 글로벌 마인드를 썼잖아요. 시대를 말한다 해서 썼던 것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게 곤조가 있는 국민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누가 그렇게 막 각을 세우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원리 원칙을 지키는 걸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야 보면. 되게 좀 실용적인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반도체네 뭐네 뭐 이런 것들이 K-뷰티니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휩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한국은 그만큼 적응력이 빠른 거예요. 예. 적응력이 빠른 겁니다. 근데 이 적응력이 빠르다는 것이 나쁘게 얘기하면 곤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것만의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없어 별로. 예. 근데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중국도. 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곤조가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사실. 예. 일본도 곤조가 이렇게 있었으면 자기가 그게 원자산 처맞고 있는 국가한테 가서 이렇게 머리 조아리고 이럴 수가 없지. 이란이나 이스라엘 국민 같은 경우는요 아마 평생을 복수했을 겁니다. 평생. 예, 대대로 복수를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마 이스라엘이 만약에 미국한테 원자탄 맞았다 그럼 일본처럼 저렇게 했을까? 저렇게 안 해. 예, 이란도 저렇게 안 해. 대를 이어 복수하죠. 대를 이어 복수. 예, 그게 바로 국민성이 다른 겁니다. 어느 게 좋다 나쁘다 그럴 수 없죠. 왜냐면 곤조가 또 세면은 힘들잖아요 사는 게. 예. 우리 국민들은 풍요롭게 사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잖아. 나쁜 게 아니야 사실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풍요롭게 살고 싶은데 공산주의를 택한 거죠. 참 재밌는 나라예요. 이유는 이제 바로 지금 말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아무튼 한국 내에 있는 정치인들은 친중 세력들이 많습니다. 예, 앞에서 이제 싫은 소리를 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속마음으로는 뭐 미국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치라는 거는 속마음이 필요가 없어요. 정치는 속마음으로 내가 좋아하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 정치라는 것은 어나운싱을 해야 돼. 예. 야,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알잖아. 그 100번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정치야. 정치는 겉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속마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도 정치랑 경제의 다른 점입니다. 내가 실제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보면 내실을 기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 못해요. 왜? 아니 내실이 중요한 거지 말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치라는 것은 어나운싱의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속으로는 내가 미국을 좋아하는데 겉으로는 중국을 좋아하는 척 하는 거 이해해달라.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외교에 있어서는 금기입니다, 금기. 예. 그런 얘기가 어딨어. 그럴 것 같으면 나도 이렇게 할게. 그럼 나도 북한 애들한테 가서 나 사실 한국 애들하고 안 친해. 우리 한미동맹 말짱 꽝이야, 그거. 안 움직일 거야,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는 거는 어나운싱입니다, 어나운싱. 예. 이랬다 저랬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 내에 있는 정치인들이 믿기지가 않잖아요. 다 친중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뭘 하나 박아야지. 말뚝을. 그 말뚝을 하나 박고
그리고 또 이제 국무부에도 말뚝을 하나 박는 거야. 말뚝 2개가 필요하지. 단단하게 묶으려면. 그게 바로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는 뭐 미셸 박스틸입니다. 미셸 박스틸 말뚝 하나 박았어요. 일단 그거는 고정값이고, 또 하나가 바로 마르코 루비오입니다. 예. 이 마르코 루비오가 중국 애들이 그렇게 싫어한대요. 마르코 루비오를. 왜 싫어하느냐? 마르코 루비오가 중국의 그 치부, 중국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야. 원래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부터. 그래서 2021년부터 22년까지는 입국 금지된 인물이었습니다. 입국 금지가 됐어요. 중국을 입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근데 국무장관이 되면서 그걸 풀진 않았는데 중국을 방문하는 거를 막진 않았죠. 왜냐면 국무장관이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 트럼프가 엿먹으라고 마르코 루비오를 국무장관 시켰다는 말도 있어요. 왜? 니네들이 기피 임무를 신청했어? 국무장관 신청할게. 국무장관 시킬 거야,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야. 국무장관. 외국무 장관 시켰는데 어떻게 입국을 허락을 안 하겠어요. 예. 그런 거잖아. 미셸 박스틸도 중국에서는 거의 기피 인물인데 찍히진 않았어요. 근데 기피 인물일 거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예. 아직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장 위구르 얘기 한 번 더 하면 올리겠죠. 중국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신장 위구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신장 위구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셸 박스틸이 이제 그만큼의 이제 정치적인 어떤 포지셔닝이 있진 않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무시 전략을 하고 싶은 거고, 근데 말하는 내용의 그 무게는 미셸 박스틸이 엄청 강해. 예. 근데 미셸 박스틸이 미 하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주한 미국 대사로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한국에서 만약에 신장 위구르 얘기를 계속 한다. 한국 인권단체들이 그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 응? 한국 인권단체들이 그렇게 뭐 인권 이런 거 좋아하는, 대부분 친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미셸 박스틸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거를 무시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장기 적출하고 뭐 인신매매하고 이런 것들을 과연 무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사실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그 미셸 박스틸이 미국 대사로 딱 임명될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드디어 신장 위구르 얘기를 하려나 보다. 미국이 신장 위구르 얘기를 하려고 미리 박아놓은 거구나. 왜? 지금 이제 올해 초부터 베네수엘라 깠죠? 이란 깠죠? 쿠바 지금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최종 목표는 결국은 중국 봉쇄잖아요. 근데 중국 봉쇄를 하는데 그럼 뭘로 봉쇄할 거냐?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막 봉쇄하나? 응? 그 명분, 그 중국 봉쇄의 그 가장 큰 명분은 뭐냐면 바로 인권이에요, 인권. 예, 인권입니다. 인권은 국제법에서 가장 중요시 다루는 이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권 문제는 만국 공통어야. 만국 공통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만큼 중요한 게 사람의 권리잖아요. 예. 근데 어떤 한 국가를 이렇게 침공하는 것도 물론 범죄지만, 어떠한 국가가 사람을 마구 해야 하는 거, 이것도 범죄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국제법적으로 푸틴은 지금 기소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네타냐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국제법상에서는 사람의 인신을 함부로 공격하거나 또 거기를 위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을 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게 있어요. 물론 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 난 거를 한 국가가 안 지킬 수도 있어. 왜? 둘의 권위는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의 권위하고 한 국가의 재판관의 권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제 신장 위구르 문제를 다루게 하려고 할 건데, 분명히 미셸 박스틸하고 마르코가 중국이 그걸 안 따를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당연히 안 따르겠죠. 근데 그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국제법의 재단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에서는 이미 이건 위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한 다음에 결국 분리 독립주의자들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거예요. 예. 분리 독립주의자들의 힘을 실어준다. 그럼 분리 독립주의자의 힘을 실어주면 그게 뭐냐? 결국 이슬람 원리주의지. 예, 이슬람 원리주의. 여기서 왜 이슬람 원리주의를 얘기하냐? 이슬람 원리주의는 글로벌 이슬람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순위파 같은 거는 남의 나라에 신경 안 쓰는 거야. 예, 순위파는 왕을 인정해요. 원래 이슬람에서는 원래의 개념은 왕을 인정 안 해. 예. 왕보다 저기가 우선이야. 예. 성직자가 우선인데 순위파는 왕이 우선이에요. 왕이 일단 그걸 다 하는 거야. 예. 왕이 그걸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 다 왕이 있잖아요. 당연히 나는 내가 순위파하지 누가 시아파 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시아파가 적은 이유는요, 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야. 간단해. 왜 전 세계에 시아파는 적을까? 시아파는 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순위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전제 군주에 대한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순위파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돼? 남의 나라엔 신경 안 쓰는 거지. 왜? 나만 왕이냐? 쟤네들도 왕인데.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이 UAE나 뭐 이런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왕이 있는 이런 나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예. 뭐 카타르 이런 나라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도 왕권이 중요하지만 쟤도 왕권이 중요하잖아. 왕권 신수설이잖아. 어쨌든 왕이란 것 자체가 이미 왕권 신수야. 왕권 신수설 아니면 어떻게 통치합니까? 신이 줬다는 것이 당연한 거지. 일본도 결국 천황이 저거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건데 일본 애들은 저게 막 신이 줬다고 신이 내린 권위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시아파는 신이 언제 왕한테 그런 걸 내렸어? 안 내렸어. 이 얘기가 시아파야. 순위파는 아니야. 신한테 내렸어. 신은 왕한테 내렸어. 이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시아파는 글로벌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전 세계적 이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대해서. 예, 아마도 자기들이 더 원리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어디 가면 제사상 가지고 제사하는 거 가지고 야, 이게 맞다 틀리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해? 야,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안 해. 제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글로벌리스트야. 근데 그 또 옆에 있는 삼촌들 누가 그래? 야, 그 집은 그 집에 법도가 있고 우리 법도가 있는 것이요. 뭐 이렇게 해야지. 충청도 이것이 있지. 여기 경상도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이게 로컬리스트예요. 이게 로컬리스트야. 그러면 당연히 이란은 원리주의니까 당연히 글로벌리스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원래 이란은 만약에 이란이 중국하고 안 친했으면요, 중국에 있는 그거 신장 위구르를 독립하는 걸 엄청나게 찬성했을 나라예요. 예. 이거를 지금 어떤 언론들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 왜 중국이 이란하고 보면 친할까에 대해서. 중국이 왜 이란을 신경 쓰는지에 대해서 근원적인 걸 파헤치지 못하더라고. 청년의 위대함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남들이 얘기 자체를 할 만큼의 그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응? 청년의 채널 왜 봅니까? 솔직히. 뭔 엄청난 지식이에요? 아니야. 남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인 거죠. 응?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원래 만약에 중국이 저렇게 신경을 안 써놨으면 신장 위구르에 대해서 분리독립하는 것을 엄청나게 지지했을 나라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관심도 없고, 뭐 사우디 이런 데는 관심도 없어요. 자기 나라 지금 바빠. 그러니까 순위파 이슬람은요, 자기 국내에 있는 전제군주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용도고, 실제로 진짜 이슬람은 시아파가 아니라, 시아파예요. 순위파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이슬람 국민들을, 이슬람 신자들을 보호하는 게 바로 이슬람 시아파입니다. 그걸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게 이란인데, 이란이 지금 중국하고 친해져 버리니까 신장 위구르에 대한 독립 문제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지금 미국이 왜 이란 정권을 친미 정권으로 바꾸고 싶어 하느냐.
사실 예전에 친미 정권일 때는 또 팔레비 왕이 순위파였어. 왕이니까 순위파지. 응?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밸런스는 뭐냐면 이란이 미국하고 어느 정도의 관계가 되면서 시아파가 돼 있는 상태, 그리고 중국하고 친중이 안 된 상태를 만들어 준다면 중국에 있는 신장 위구르에 대해서 이란이 간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아주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은요, 어차피 이란 뭐 중동에 있는 석유 뭐 관심도 없어. 그거 어차피 자기들도 석유 많아. 석유 많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그 이란을 어떻게 하면은 친중 색깔을 좀 죽이고 반미 색깔을 좀 더 죽이느냐, 즉 중국이든 미국이든 비슷하게 보는 나라, 요런 정도까지만 만들어 준다면 이란을 가지고 한번 해볼 만하다. 이란을 가지고 중국 해부에 한번 들어갈 만한. 그러니까 옛날 미야모토 무사시가 오른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강한 상대를 치려면 모서리를 치라 그랬어. 모서리를. 강한 상대를 치려면 모서리를 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 임진왜란 때 일본에 있는 사무라이들이 항상 공격했던 게 머리가 아니에요. 손목을 건드렸단 말이야. 손목부터 잘랐단 말이야. 발목이나. 예. 예, 거기가 잘리면은 그만 걔는 이제 전투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굳이 머리를 잘라서 생명을 죽이고 필요가 없는 거야. 예. 발광을 하게 만드는 게 더 나은 거지. 아파서.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른손에 이미 나오는 얘기입니다. 강한 상대를 상대하려면 모서리를 쳐라.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좋은 얘기 많이 하지. 제가 책 읽은 게 많아가지고 할 얘기가 많은데, 예,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서 적게 하는 겁니다. 예, 제가 20분을 다 룰로 정해놨기 때문에, 예, 좀 넘어갔네. 아무튼 중국이 가장 겁내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신장 위구를 건드리려고 하는 그 의도를 파악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르코 루비오, 가장 강력한,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반중주의자 마르코 루비오, 그리고 인권주의자 마르코 루비오, 그리고 미셸 박스틸, 예, 바로 주한 미국 대사. 이 두 명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란이 결국은 그걸 원래 할 수 있었던 나라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를 꼭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